여야 부산시당이 새해를 맞아 어제 첫 인사회를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의 변동성이 크고 미국과 북한 등 주변 정세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구청장, 지방의원들은 중앙공원 충원탑 참배로 2019년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직자들은 이어 민주공원에서 민주열사들에 대한 추모식을 거행하고 담배식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를 현장 시정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초량동시 당사를 이달 중에 시청 인근 연산동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고 그리고 받고 나왔더니 뭔가 좀 바꿔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것이 손톱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산시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자유한국당은 시당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2019년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제 회복과 부산시정 정상화를 기초로 내걸고 정부 여당의 경제 실패론에 대해서는 더욱 공세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본격 가동에 들어간 동영상 채널과 시민 토론회를 적극 활용해 등 돌린 보수 지지층의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지금의 정부 여당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일입니다. 민중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도 신년 인사회를 열고 거대 양당 중심의 현재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정치에 힘을 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가 없는 올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시정 운영의 중간평가, 보수정당의 재편과 지지율 변화 등을 놓고 그야말로 치열한 민심잡기 경쟁의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네, 부산 MBC가 마련한 신년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올해 부산 MBC는 창사 60주년을 맞습니다. 민방의 효시사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긴 세월과 애환을 함께해온 부산 MBC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도방송사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9년 4월 15일 최초의 민간 상업방송으로 첫 전파를 쏘아올린 부산 MBC. 창사 초기부터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왔고 3.15 부정선거와 김주열 군 사망 사건 생중계로 들끓는 민심을 전국에 알려 4.19 혁명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난 2008년 3월엔 지역방송국 최초로 HD 방송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엔 초고화질 UHD 방송을 차질 없이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초창기 열정으로 다시 도약합니다. 대표 프로그램 좌충우돌 만국유람기는 60주년 특집으로 남극편을 선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른 점은 세종기지 대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저희가 좌충우돌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차별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마 재미있게 세종기지 대원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진 혁명, 부마항쟁 40년 2부작 방송을 마련해 부산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되새깁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부산 MBC는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시민과 동행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한 프로그램 콘텐츠 제공과 1인 미디어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도 강화합니다. 부산 MBC 창사 60주년을 맞이해서 축하드리고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뉴스를 접하는데 그런 쪽으로 뉴스와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 부산 MBC는 부산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의제를 적극 발굴하는 지역방송 본연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 MBC가 창사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 MBC가 내년에도 사회적 약자라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담긴 북항에 신사옥 착공을 준비하며 북항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어갑니다. 부산 MBC는 지난 60년간 지역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며 부산 시민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친구로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아침 신문 살펴봅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낙동강 하구 습지를 부산의 생태자산으로 만들자는 제목의 기사가 머릿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자연보호와 개발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낙동강 하구 습지를 공존이라는 키워드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낙동강 하구를 찾은 조류 개체 수는 19만 8천여 마리로 양적으로는 6만 마리가량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크게 악화됐다고 합니다. 신문은 최근 낙동강 하구 인근에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 사업도 끊이질 않는다며 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산의 군에서 운영하는 관용 차량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부산 16개 구군의 관용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013건으로 2016년 286건에서 지난해 402건으로 크게 늘었다는데요. 이처럼 부주의로 인한 관용차 교통사고로 수리비나 보험료에 드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징계와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시민사회에서도 적극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일면에 올라왔습니다. 부울경 지역민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추진안을 거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결의했는데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최적지는 가덕도며 장애물과 소음 피해가 없는 해안가에 공항을 짓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올해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새해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는 내용이 법에 명문화됐는데요. 신문은 경기 불황에 부담만 들자 일부 상인들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가족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을 보이고 있지만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 최고 8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 주말까지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부산에는 건조 경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메마른 날씨에는 화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당분간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도 없어서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만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충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경남도 오늘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영하 8도 안팎, 양산은 영하 1도, 창원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서겠고 낮 기온도 10도까지 올라 온화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019 부산 여성 신년 인사회가 오늘 오후 3시 코모도 호텔에서 열립니다.
부산 지역 5개 여성단체 협의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에서는 올 한 해 지역 여성단체의 단합과 발전을 기원하며 올 한 해 각 단체별 중점 추진 과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 2019년 새해 첫 인사와 시무식이 오늘 오전 8시 45분부터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부산시 실국 본부장을 비롯한 시 직원 700여 명이 참석하는 오늘 행사에서는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시정 토크, 또 부산 찬가 재창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젊은 사진작가 3사람의 기획 전시회가 부산의 사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영국, 런던, 그리고 유럽의 난민 캠프로 이어지는 세 작가의 시선은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산책 이만흥 기자입니다. 제주도 정착을 결심한 한 젊은이. 도착 첫날 세련된 멋을 한껏 뽐내며 카메라 앞에 섭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이 청년. 동네 조기 축구의 복장 차림에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아내. 어느새 제주도의 한 평범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카메라 앞에 선 제주 여인은 귀여운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가 되었고, 저마다 희망을 품고 섬에 들어온 젊은이들은 새로운 땅에서 다음 세대의 시조로 정착합니다. 어떤 섬에 새로 정착한 최초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제주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들어온 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 삶이 묘하게도 꼭 현실이 그렇듯이 꿈과 같지 않은 거죠.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인근 주택가. 비행기 한 대가 2층 주택을 관통하듯 날아갑니다. 주택가 대자보판에는 공항 활주로 증설을 반대하는 벽보가 빼곡히 붙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만 2,500번 넘게 다녔다는 작가는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공항과 공항에 밀려나며 힘겨운 공생관계를 이어가는 낯선 풍경들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의도치 않게 생성된 수많은 공간들, 도시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또한 히드로 공항이 이번에 이제 3번째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움직임 등등이 담겨 있죠. 유럽의 난민 문제를 담담하게 담아낸 작품들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난민들이 흔적을 따라 작가가 쫓아간 곳은 터키의 한 작은 도시. 난민들은 터키와 그리스를 거쳐 독일 북부까지 정착촌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난민 캠프 곳곳에서의 충돌과 테러,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인종주의. 그러나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올해의 작가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아는 세 작가의 기획 전시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죠. 또 임정 초대 국무령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임청각이 건립된 지는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일제가 훼손한 한국 독립운동의 산실인 임청각은 올해부터 복원사업에 착수합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과 목숨을 바치고 석주 선생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3대에 걸쳐 10명의 독립운동가를 키워낸 안동 임청각. 1941년 일제가 전기를 끊겠다며 마당 한가운데 중앙선 철길을 놓고 99채 중 50여 칸을 뜯어내 훼손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임청각 건립 500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2025년까지 7년간 280억 원을 들여 일제강점기 이전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조선 후기 고서와 40년 전후에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을 고증해 임청각 원형을 복원합니다. 가옥과 주변 지형 복원, 기념관 조성 등은 중앙선 철로 이전과 철거가 끝나는 오는 2020년 이후부터 본격화됩니다. 16억 예산 확보해서 임청각 주변에 그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또 이어서 그 기본 실시 설계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손들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운 석주 선생의 정신이 온전히 깃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역사는
정신이 바라서 이제 건물만 갖다 놓고 와가지고 건물 좋다 이래봐야 뭐 하겠어요. 그 과정에 얼마나 그 피를 흘리고 고뇌를 하고 지식, 재산, 생명 다 줬는 거거든요. 수백 년의 역사적 풍파를 겪어온 임청각. 대한민국 100년의 기틀을 마련한 자주독립 정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부산 MBC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최근 10년간 성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의 현황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건 자정 노력과도 직결돼 있는데요. 그런데 부산경찰청 이 비위 경관에 대한 신병 처리 부분은 공개를 꺼리는 모습입니다. 임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밤 112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에서 옷을 벗은 채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시경에 근무하던 경찰 간부 A씨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경찰은 10년 동안 성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의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10명, 성추행이 5, 성희롱이 4, 성매매가 1명입니다.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이 1명, 팀장급인 경감, 간부인 경위가 각각 3명, 나머진 경장 계급입니다. 8명에게 파면, 해임, 정직, 강등이 내려졌고 나머진 감봉, 견책에 처해졌습니다. 문제는 비위 경관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부산경찰청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1년간 확인된 주요 비위 사건은 9건.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물었습니다. 징계 결과까지 이렇게 다시 알려드리는 거는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정보 공개 거부가 가능할까?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위 경찰관의 이름 등 개인 정보 공개가 꺼려지는 거라면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구 토성동의 한 주점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외부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외벽을 타고 2층 주점 내부로 번지면서 손님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건물 옆 공터에서 20대들이 터뜨린 폭죽 불씨가 날아들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2017년 9월 한 노동자가 수산물 보관 수조 속으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안전망등을 설치하자는 혐의로 회사 대표 4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인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대학 도서관 앞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던 작업자가 전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 12시간 의무보육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육교사들이 반발하자 부산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보육교사의 긴급수급이 어려운 어린이집은 따로 신청을 받아 시행을 미루도록 하고 보조교사를 지난해보다 840명 늘려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희망에 따라 초과 근무수당이나 전담교사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월부터는 전담교사 8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NK 금융지주가 올 한 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비은행, 비이자 부문을 확대해 5년 이내 자산 150조 원, 당기순이익 1조 원 달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환 BNK 금융회장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 고수익 투자 강화 등 4가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김 회장은 또 오는 2030년까지 계열사를 10개 이상 보유한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겠다며 신사업 추진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오늘부터 자성고가교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자성고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성고가교는 지난 1969년 건설된 부산 최초의 고가교로 시설 노후로 인한 철거 여론에 따라 민선 7기 시민정책 1호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가 올해부터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 사업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올해 수소차 200대를 보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소차 1000대, 충전소 10곳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다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 혜택도 주어집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본인이 탈 버스를 직접 선택해 예약하고 버스 기사에게도 예약 내용을 전달해 안전하게 승하차를 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 정보를 통해 교통약자의 노선 이용 현황,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저상버스 운영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들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 2곳이 교육부 감사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을 보이고 있지만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 최고 8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 주말까지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부산에는 건조 경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메마른 날씨에는 화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당분간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도 없어서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만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충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경남도 오늘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영하 8도 안팎, 양산은 영하 1도, 창원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서겠고 낮 기온도 10도까지 올라 온화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월 3일 목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